1800년도 미국 여성들이 주장했던,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했던 내용들, 그거 그대로 김알란이 한국에서 애국 금차에 만들어가지고 여자들끼리 모아가지고 일본에다 비행기 사줘. 자기 여자 제자들을 위안부로 일본에 보냈. 그 김알란이 주장했던 게 결혼의 자유, 연애의 자유, 성적의 자유, 가정의 자유, 순결의 자유 똑같이 주장하는 거. 어쩜 그렇게 본을 받아도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친일했던 애들이 주장하던 걸 그대로 받냐고. 네, 안녕하십니까, 홍수장입니다. 일주일 동안 상당히 많은 메일들이 왔고 점점 메일이 제가 하루를 시간을 내서 살펴봐야 될 정도의 분량으로 많이 늘었네요. 이걸 좋은 현상이라 그래야 될지 나쁜 현상이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들 세대에서 궁금하신 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비록 뭐 별 볼 일 없는 저에게서 그런 해답을 듣고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을 적어주신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대부분 보내주신 메일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보통 지난날 제가 영상에 올렸던 내용이 중첩되는 질문들도 많아요. 대학이나 유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거 Q&A 중에 140회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유학이나 대학 진학에 대해서 제 의견을 피력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에 대답해 놓은 게. 그걸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주로 국한되어서 대답을 조금 해주다 보니까 저는 이과입니다, 뭐 저는 문과입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예술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전공을 하시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남녀노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저기 때문에 저한테서 듣고 싶은 해답,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답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어떤 특정한 코스나 아니면 이런 계보를 거쳐서 이루어 만들어내는 예술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필요는 하겠죠. 그러한 엘리트 예술을 표방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대중예술을 표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 대중예술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엘리트 예술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미래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대답은 뻔한 거예요. 이 포트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이라는 이 시기에는 이제는 그 엘리트 예술이란 건 없어요. 정보라는 게 차단돼 있고 기술이라는 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전해주던 그런 시절에는 엘리트 예술이라고 불려지면서 자신들의 장르를 조금 고급화하고 돈 있는 기득권들과의 거래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고급화 전략을, 또는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없는 언어로 대화하는 것들이 마치 높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는 미래잖아요. 4차 산업시대잖아요. 4차 산업시대는 정보라는 게 공개되어 있는 사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가 배운 기술이 최고야, 내가 가진 기술을 공개하면 나를 앞서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니까 나란 존재는 사장되지 않을까? 라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보는 공유돼야 하고 자신만의 기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 역사 속에서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해왔던 것들을 오늘날에 와서 오늘날의 현대적인 시각과 관점과 사고방식으로 다시 재탄생하고 다시 재표현될 뿐이지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예술을 표방하는 사람이에요. 엘리트 예술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네가 엘리트 예술에 대해서 무시하는구나,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애시당초 엘리트 예술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이후 엘리트 예술을 표방하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이렇게 대중예술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여러분들에게 신뢰성 없는 사람, 수준 낮은 사람 이렇게 표현됐을 뿐이에요. 하지만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영상 미디어가 발전이 되고 정보가 남녀노소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숨길 수가 없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노출되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술, 엘리트 예술이라는 것들이 특별한 사람, 특별한 기구, 특별한 학교에서 출신들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환상들이 이제 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상 그들이 하는 예술들이 거짓말이 많고 일반 대중들을 속이는 작업들이 많고 오히려 우리같이 대중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고 이런 것들이 대중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한 거지
그게 인위적으로 무슨 매스컴이 만들어내거나 엘리트 예술처럼 무슨 언론이나 이런 조직들을 동원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이런 예술 문화는 4차 산업에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순수 미술에 대해서 주장하고 우리나라도 유럽과 같이 순수 미술을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예술가가 많이 탄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이런 분들도 생각을 바꾸셔야 될 거예요. 그거는 유럽 사람 흉내내는 거지 우리 한국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선정한 메일은 선아 씨가 질문해 주신 질문이 아니고요. 선아 씨 메일을 전부 공개할 수는 없는데 선아 씨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판단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제 생각을 좀 여러분들께 피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선아 씨의 질문하신 페미니스트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전에 후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부쩍 올 들어서 2021년도에는 채널에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유튜브 할만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일일이 보내주신 분들 성함을 불러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번 주에도 제 채널에 후원해 주신 세 분 너무 감사하고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자 일단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아저씨 영상 보시면서 또 질문 말고도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모두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우리가 50년 60년 동안 쌓아온 이 부패 덩어리 조직 속에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학교도 있을 것이고 예술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그 성옥군인가요? 질문하신 뭐 미투 운동 어쩌고저쩌고 이거 말씀하시는 건데 아니 미술계통이나 이 예술계통에는 더 심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무슨 뭐 체육계 무슨 빠따 때리고 무슨 누구를 시기하고 부정으로 인해 가지고 뭐 선발되고 이거 미술계통으로 들어가면 거의 밑바닥을 보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암암리에 지금 밖으로 나오지 않고 조용할 뿐이에요. 그 조직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나올 거고 제가 굳이 언급하고 제가 바라본 이런 문화예술계통의 비리들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부 나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중에 이러한 체육계나 문화예술계 왕따 문제라든가 미투 문제라든가 체벌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실 때 대중매체에서 마치 새로운 것처럼 뭐 충격적인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한 이 50년 동안 누적돼 있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선거도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다룬다는 꼬라지가 이 꼬라지라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계산된 지금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노출시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을 다룰 때 전체 대한민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는지 큰 줄기를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따 선아 씨 그 페미니스트에 관한 질문을 하신 것도 아저씨가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방송에서 다루거나 여러분들이 SNS 상으로 접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거나 감정에 몰입되어서 개인적으로 거기에 댓글을 달거나 선동당하지 마시고 큰 줄기를 보시라는 얘기. 큰 줄기를 보면 어느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정의롭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해답이 나오는 거고 정권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전부 질문하신 걸 다 대답해 줄 수는 없고 또는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모아서 짧게 대답하는 식으로 다시 한번 영상을 찍든가 할 테고 이번 시간에는 선아 씨 메일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선아 씨 질문은 이런 거예요. 대충 대략적으로 집약하자면 현재 페미니스트 한국에서 일고 있는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리고 페미니스트의 앞으로 미래 4차 산업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페미니스트가 어떻게 하면 이 4차 산업에 맞게 우리 한국에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는지까지를 굉장히 길게 쓰셨어요. 그리고 페미니스트 활동도 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단어 써주셨는데
저는 선아 씨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페미니스트라 그러고 우리 페미니스트를 남성분들이 공격하고 뭐 이런 내용들 써주셨는데, 일단 선아 씨 개인적으로 이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써야 될까? 페미니스트란 말이 대한민국에서 고유명사로 안착이 돼야 되는 단어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해요. 페미니스트라는 건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성주의자예요. 여성주의자란 말이에요. 여성주의자, 여성이 중심이 되어서 여성의 중심의 사고로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관을 갖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800년도부터 미국에서 조직된 여성단체가 있었고, 실제로 미국의 남북전쟁을 거치고 또는 그 세계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을 거치면서 여성들의 참정권이라고 하는 투표권을 가진 것도 불과 얘네들은 300년밖에 안 되는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여성주의를 외치시는 분들, 저는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를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페미니스트가 나쁜 단어가 아닌데 지금 선아 씨는 상당히 이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안 좋게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그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여성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성이 중심이 된 사고를 가지고 여성의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관을 갖는 조직이다. 그게 왜 나쁘죠? 나쁜 거 전혀 아니고요. 남성의 중심으로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든 여성의 중심으로 세계 바라보든 둘 다 인간이에요. 인간이 남성이 더 우월하냐 여성이 더 우월하냐를 지금 따지자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초등학교에서 내 책상에 넘어오지 말라고 금 긋고 짝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거는 그런 동네 마인드로 페미니스트를 바라보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선아 씨가 거론했던 현재 대한민국에서 페미니스트 활동을 하고 계신 이런 조직들이 주장하는 결혼의 자유, 뭐 연애의 자유, 성적 자유, 또는 뭐 가정의 뭐 순결, 이런 단어들은 1800년도, 1900년도에 미국에서 주장하던 서양 방식의 페미니즘 운동에서 나왔던 단어들을 2021년도 그 여성주의 운동자들에 의해서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여러분들 그 페미니스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들 조금만 더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하필이면 왜 서양에서 주장하는 그런 여성주의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한국에 지금 2021년도에 갖고 와서 주장하느냐 이거예요. 그는 서양에서 발생된 서양 사고, 서양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국가적 환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단어들이잖아요. 결혼의 자유, 연애의 자유, 성적의 자유, 가정의 자유, 순결의 자유, 투표권을 달라, 남들과 동등하게 대우해달라. 이거는 전부 1800년도 미국에서 나왔던 여성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단어들이에요. 그 아저씨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서양에서 발생되어서 발전되어 온 오늘날에 주장되는 단어들. 그럼 대한민국은 없었겠느냐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 왜 훌륭한 대한민국에서도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들과 중요한 정신들과 계승해야 될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필이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1800년도 미국 여성들이 주장하던 단어들을 끌고 와서 오늘날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혐오주의를 부추기느냐는 얘기. 이거는 대한민국 환경에 맞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왜?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나도 훌륭한 페미니스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한 미국의 이런 여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주 지역적이고 동네적인 마인드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국가를 생각하고 사고 하나도 이 미국 여성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젠더 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사회와 국가를 말하는 훌륭하신 우리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많았는데, 왜 그런 분들의 정신을 계승하지 않고 지금 선아 씨가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는 1800년도 미국에서 여성들 단체들이 주장했던 단어밖에 떠오르질 않아요. 이건 대한민국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운동을 해도 우리 한국에서 훌륭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고구려 백제시대 소선호, 평강공주, 선덕여왕, 천추태후, 대장금, 김만덕, 또 조선시대 들어와가지고는 신사임당, 황진이, 허난설헌, 또 진채선, 바우덕이, 또 근대 들어서는 박에스터, 나혜석, 윤심덕, 최용신, 최은희,
최승희, 우리 일제강점기 들어서는 유관순, 남자연, 김마리아, 권기옥 이런 분들 뿐인가요? 아저씨가 이런 얘기하면 지금 페미니스트 운동하는 조직들에서는 이런 분들을 페미니스트로 인정할까라는 의심부터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저씨가 거론한 이런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런 여성분들의 생을 보면 여성 중심주의지만 그 사고는 여성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에 대한 커다란 우주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삶을 사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 뿐인가요? 현재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대표해서 페미니스트가로서 훌륭한 페미니스트들이 존재하는 국가로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여성단체로서는 해녀라고 지금도 존재하고 오늘날의 지금의 2021년도 페미니스트 조직들이 아마 아저씨가 우리 대한민국은 해녀들이 대표야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할 거예요. 뭐 무능한 남편들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바다에 가서 생업을 책임지고 아무짝에도 없는 남성들 대신에 여성들이 생계를 책임져야만 해 불쌍하고 힘들고 천대박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건데 역사책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해녀는 남성들이 무식하고 무능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닷가로 간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런 현대적인 기술의 조업 방식이 아니던 원시적인 조업을 하다 보니까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다 보니 그들 문화에서는 남성이라는 존재는 후대를 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인간일 뿐이지 우리가 상상하는 유교 문화권에서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서 남성은 뭐 위로 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계급화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바다를 탄 게 아니고 바다라는 걸 직업으로 하다 보면 내해도 있고 외해도 있고 얼마든지 수익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고 한 사업을 눈앞에 두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게 여성이기 때문에 발견한 거겠냐고. 남성도 똑같이 할 수 있었죠. 물질도 할 수 있고 가까운 내에서 작업할 수 있었지만 남자기 때문에 목숨 걸고 조각배를 타고 저기 내해로 나가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오라 이거예요.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우리나라 조선 중기 이후에나 돼야 부계 사회지 우리가 고구려, 신라, 백제 또 삼국 통일 이후에 조선 초기 때만 해도 모계사회였어요. 모계사회. 일제강점기 때 식민사학자들이 만들어낸 역사책을 보고 여러분들은 조선에서는 여자들을 하대하고 업신여고 집안일이나 하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 전부 일제강점기 때 조선사학자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그거 오늘날 2021년도에도 여러분들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면 어쩌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고 유관순, 남자연, 김마리아, 권기옥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대표할 만한 페미니스트 아니에요? 미국에선 1800년도부터 그때야 돼야 조직이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뭐 결혼의 자유, 연애의 자유 이런 거 외쳤지만 우리는 조선시대 때부터 자유로웠어요. 왜 이래요? 무슨 역사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그렇게 일본 사학자들이 만들어낸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을 읽고 여성들은 집안에만 갇혀가지고 오로지 남자에 복속하고 자식이나 낳는 뭐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북의 중심이었던 조선 후기만 와도 벌써 아저씨가 이야기했던 이런 유관순, 남자연 이런 분들도 벌써 일제강점기면 1940년도 분들 아니에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이 여성주의자들이 이러한 유관순, 남자연, 뭐 김마리아, 권기옥 이런 분들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친일파에 앞장섰던 김한란이나 박순천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주장하는 게 똑같이 일제강점기에 지네들 이호학당 자기 제자들을 일반 천황의 신민으로서 1등 국민이 되자고 주장하면서 일본에 위안부로 보냈던 김한란을 그렇게 김한란이 주장했던 게 일제강점기 때 애국 금차회 만들어가지고 여자들 비녀고 뭐고 금가락지고 다 빼가지고 팔아가지고 비행기 만들어서 일본에 보내고 그런 여자예요. 어떻게 그런 여자들을 본받으십니까? 그런 애국 금차회에서 주장하던 게 결혼의 자유, 연애의 자유, 뭐 성적인 자유 이게 애국 금차회에서 주장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아 씨가 얘기하는 지금 오늘날의 2021년도 페미니스트 조직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 일제강점기 때 김한란이 만들었던 애국 금차회가 주장하는 걸 그대로 가져왔어. 애국 금차회가 주장하는 거는 미국에서 가져왔어. 그러니까 연결되죠. 그 정신이.
1800년도 미국 여성들이 주장했던,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했던 내용들, 그거 그대로 김알란이 한국에서 애국 금차에 만들어가지고 여자들끼리 모아가지고 일본에다 비행기 사줘. 자기 여자 제자들을 위안부로 일본에 보냈. 그 김알란이 주장했던 게 결혼의 자유, 연애의 자유, 성적의 자유, 가정의 자유, 순결의 자유, 똑같이 주장하는 거. 어쩜 그렇게 본을 받아도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친일했던 애들이 주장하던 걸 그대로 받냐고. 지금의 2021년도 페미니스트를 조직해서 움직이는 이 조직들에게 아저씨가 하고 싶은 말은, 선아씨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친일적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오늘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는, 아저씨는 그거는 페미니스트를 가장해서 자기 조직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는 방편으로 운영되는 거지 절대로 여성을 대표한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 애국 금차회보다 더 훌륭했던 김마리아나 공기옥 같은 열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분들의 정신을 계승해야 되는 것이고, 이분들이 내세웠던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계승하는 게 정말 진정한 페미니스트 아니에요? 이런 분들의 정신을 기본 베이스로 주장한다면 어떤 남성이 과연 이런 조직에 함부로 할 수 있겠으며, 오늘날 해녀라고 하는 실존하는 조직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삶을 이어가는 이런 훌륭한 페미니스트 조직이 있는데, 이런 조직에 어떤 남성이 감히 반박을 할 수 있으며 페미니스트 운동에 대해서 협조는 못할 망정 반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은 사고 자체가 상당히 세계관이 컸어요. 국가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했던 여성주의자들이라니까. 근데 2021년도 페미니스트들 단체가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그 억압받고 핍박받던 미국 1800년도 미국 그때 그 상황이에요. 투표권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2021년도에 여성들이 여성으로서 억압받고 피해받았다는 그 내용 그 자체가 그대로 우리가 1800년도 1900년도 미국 여성들에게 대입하면, 그때 그 여성들이 남성으로부터 억압받고 제재받고 집안에만 머물러야 하고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야만 되는 여성으로서의 밖에 취급 못 받았던 비참한 삶 자체가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졌던 거라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식민사학자들이 그리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조선왕조 실력을 쭉 보세요. 최소한 한글로 다 번역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선왕조를 통해 가지고, 실록을 통해 가지고 과연 궁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대우했으며 남녀를 어떻게 구분해서 등용하고 채용하고 운영해왔는지를 보시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식민사관에 찌들어갖고 우리 조선시대에는 여성이 마치 1900년도 그 미국이 마치 미국에 있던 여성들이 당했던 내용들을 우리 조선에서 그대로 있었던 걸로 착각하고 계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시고, 조선시대의 삶을 보면 현재처럼 같습니다. 부인한테 맞아 죽은 남편도 나오고, 이혼 소송 때문에 관청에 가가지고 이혼 때문에 재산 문제로 싸우기도 하고, 자식 문제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런 내용 엄청 많아요. 조선시대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2021년도까지도 이러한 잘못된 수업과 잘못된 역사관이 자리 잡는, 잘못된 사관이 어떻게 이 일반 시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선아씨 메일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그러니 선아씨가 지금 아저씨에게 궁금했던 페미니스트에 대한 선아씨의 생각과 판단을 요구하라 그러는데, 선아씨가 판단할 가치도 없는 페미니스트. 그러니 선아씨가 앞으로 선아씨 환경에서 접하게 되는 페미니스트의 주장을 들어보시라고. 이들이 어떤 걸 주장하는지, 과연 우리의 민족을 말하고 우리의 국가를 말하는 사고가 넓은 큰 대의를 놓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젠더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라는 성이 최상위 계층에 와야 된다는 계급화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보시라니까. 본인들이 경험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런 사료를 역사로부터 찾아냈겠지. 그리고 수집했겠지. 또 오늘날에도 피해 당하는 수많은 여성들의 피해 사례를 수집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아직도 우리 2021년도에는 여성이 피해받고 있고, 항상 법으로부터 소외받고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남성으로부터 무시받고 국가로부터 차별받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걸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페미니스트들
주의자들을 조직하고 아저씨가 앞서 설명했던 이러한 바게스터나 나혜석이나 박마리아나 공기옥이나 이런 분들하고 비교해 보시라니까. 이분들이 여성주의를 외치면서 했던 행동들, 지금의 페미니스트들이 했던 행동들, 우리가 어떤 정신을 이어받아야 하고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을 어떤 식의 이유로 바라보고 그 정신을 이어나가야 될지. 앞서 언급한 아저씨가 언급한 대한민국 이 수많은 페미니스트, 우리나라의 때로는 문학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던 심사임당, 황진이, 허나는 설원, 진채성, 바우더기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생활문화나 국가의 정신에, 사고에 또는 정치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끼쳤냐고. 유관순, 남자영, 김마리아, 권기옥 이런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어떤 영향을 끼쳤냐고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아보시라고. 선아 씨는 아저씨가 언급한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을 전기를 한번 쭉 읽어봐. 이런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페미니스트, 여성주의자들이고 이거지. 지금의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결혼의 자유, 뭐 연애의 자유, 무슨 뭐 성적 자유, 뭐 가정의 자유, 순결의 자유, 뭐 남성의 평등, 이거는 그냥 미국에서 시작한 여성주의 운동들을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거밖에 못 찾았을 거야. 그거를 일제강점기 때 기득권의 부인네들이 자기나 자작을 받고 일본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부인들끼리 모여서 만든 게 애국 금차회거든. 그 금차회들이 주장했던 이들이 말하는 국가관은 일본이에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연애의 자유, 결혼의 자유, 순결의 자유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여성도 얼마든지 남성들 못지않게 천황에 충성해야 된다고 자기네 제자들을 위안부로 보냈던 애들이라고. 어떻게 그 정신을 봤냐고. 어떻게 그 정신을 계승하고 앉아있냐고. 그걸 아저씨한테 선아 씨가 열거한 그런 페미니스트 운동에 선아 씨가 혼란을 겪는다는 것들이 아저씨는 더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그게 혼란이 되지? 선아 씨가 딱 결정해. 선아 씨가 질문했던 내용대로 선아 씨가 결정을 못하고 혼란스럽고 자신의 정체성에서 혼란을 겪는다 그러면 아저씨가 거론한 대로 이런 식으로 미국을 거쳐 기말란을 거쳐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그런 여성의 자유를 위해서 외칠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훌륭했던 수많은 여성주의자들의 정신을 계승받아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조직과 단체를 만들어서 훌륭한 페미니스트들로 활동을 해가면서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스스로가 이 사회에 딱 안착시킬 건지. 아주 간단한 문제 아니야? 그래서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 선아 씨가 말하는 것처럼 무슨 페미니스트들 남혐이고 뭐고 여혐이 오고 가고 이거는 지극히 공보적으로 어떠한 조직에서 만들어내는 정치적 단어들 뿐이에요.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스스로 거기에 똑같은 행동과 말과 의식을 가지고 대화할 게 아니고 철저히 저는 무시해라. 거론할 가치가 없는 거야. 가치가. 무슨 남녀평등 외치면 남녀평등 그쪽에서 외치면 그렇게 하라 그래요. 아저씨 같은 사람들은 평등을 넘어서가지고 여성을 우대해달라. 남성들로부터 오히려 차별을 가지고 더 우대해달라 그러면 더 우대해줄 수 있어요. 조건은 우리 대한민국에 훌륭했던 여성주의자들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조건 하에서예요. 그거지 지금의 오늘날의 여성단체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조잡한 자기들의 성을 계급화해서 우월정신 또는 피해의식에 쩌들어서 주장하는 그런 페미니스트는 난 페미니스트라고 안 해? 못 봐요. 그건 페미니스트 아닙니다. 그건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 일본 애들의 폐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잔재가 남아서 이거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정의로운 대통령을 뽑고 정의로운 국회의원들을 뽑아가지고 지금은 검찰개혁 하나 하느라고 지지부진하지만 검찰개혁뿐만이 아니라 경찰들도 개혁해야 되고 경찰들 이런 사법 쪽의 개혁이 확실히 이루어지면 교육 분야 개혁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공무원 개혁이고 이렇게 개혁을 통해서 역사를 깨끗하게 청소할 때만 이런 엉뚱하고 조잡스럽고 개인적인 주장을 하는 조직들이 다시는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선아 씨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선아 씨가 지금 주장하는 것들 보면 오롯이 그들이 주장해 지금의 그 조직 페미니스트 조직들이 주장했던 거에 막 화도 나고 뭐 여성으로서 좀 자존심도 상하고 막 이럴 거야. 거기에 왜 휘둘려? 그럴 때마다 앞서 우리 대한민국을 빛냈던 수많은 훌륭하신 페미니스트 또는 꼭 과거 아니라도 선아 씨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남해 여수만 가도 있고 순천에만 가도 있어. 내려가. 해녀분들 만나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세요. 과연 남성들이 몽둥이 가지고 돈 벌어와 해갖고 가서 물질하는 건가? 남성들의 억압에 의해서 물질하는 거고 남성들을 매개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질하러 가는 거냐고 한번 질문해보라니. 그게 여성주의인지? 아저씨 말 이해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뚝딱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1800년대부터 있었던 일이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만들어져서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으나 여성 위주 여성 중심주의로 본인들이 주장했던 수많은 단체들이 있었어요. 개인도 있었고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김알람 같은 애국 금차회를 운영했던 그런 친일적인 애들이 주장하던 것 얘네들은 미국에서 본 따왔거든. 그걸 그대로 오늘날 재현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했던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조선시대 훌륭한 문인들이라든가 훌륭한 보부상들도 있어. 다 여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 훌륭한 여성 조상님들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신을 본받아. 그분들이 해왔던 일대기를 우리가 그런 정신을 계승하고 지금처럼 훌륭한 유네스코 문화재에도 올라가 있는 해녀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그분들의 생각과 사상을 존중해야 되는 그렇게 사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페미니스트 아시겠죠? 그러니 인터넷에 떠들면 그냥 거기에 댓글 달고 뭐 남혐이니 여혐이니 뭐 이게 싸울 일이냐고 그렇게 주장하라 그래. 그렇게 살다 가라 그러라고. 뭐 하는 짓거리냐고. 머리에 노랗게 물들이고 나와서 그게 한국 사람이냐고. 내가 볼 때는 저거 일제강점기 때 애국 금차에 김알란이 주도해가지고 했던 그 여성 중심주의 애들하고 똑같다니까 하는 짓거리가. 우리 국가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주장들을 어디 외국에서 본따갖고 하고 자빠졌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정신을 계승해야지. 그게 진정한 페미니스트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 단어를 이용해서 자기의 조직에서 조직을 확장하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를 이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도 쓰지 마. 그거 영어잖아. 여성 중심주의. 여성이 주도가 돼가지고 여성이 주도하에 사고하고 여성이 주도해가지고 조직을 움직이고 국가를 움직이고 정치를 하고 사회운동을 하고 하는 게 여성 중심주의지 뭐야. 그럼 좋은 단체의 정신을 계승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수장이었습니다.